안녕하세요. 더 깊은 한방내과 한의원 대표원장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안면 홍조, 그 다음에 상열감에 대해서 좋은 영양제 5가지 또는 한약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다른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갱년기의 주요 증상인 안면 홍조와 상열감에 대한 원인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크게 3가지 알아봤었습니다. 먼저 복기를 좀 해보자면 스겔형, 심화형, 음화형 총 3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여기에 좋은 한약재가 뭐가 있는지 총 5가지 한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승마입니다. 승마는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 동의보감 책 찾아봤을 때 보면 얼굴 질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얼굴에 가장 많은 경락이 위장, 양면경이 성악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치료하는 첫 번째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 승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났거나 뽀드락지가 났거나 하면 승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갱년기, 상열감, 안면 홍조 중에서 얼굴에 뭔가가 많이 나셔서 피부 트러블이 같이 일어나신다고 하면 승마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자입니다. 치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화형에 포함됩니다. 치자는 심장의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근거림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장이 답답한 심번 증상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심화형 심장 열이 많아서 쓸 때 치자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치자 같은 경우는 심장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쓰거나 많이 쓰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황련이 있습니다. 황련은 우리의 간과 위장 두 군데서 모두 다 열을 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열형 그리고 심화형 두 군데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황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염증을 없애줄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염증을 없앨 때는 청열이라고 해서 열을 식혀주는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청열약의 대표 주자가 황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별 위에 있는 열을 또는 심화 심장에 있는 열을 꺼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한약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황련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 동반된다고 하면 황련을 더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자랑 유사하지만 치자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다고 보진 않지만 황련 같은 경우에는 찬 약 중에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위가 약한 사람, 특히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또는 가끔씩 체하면 뭐 토한다거나 이 정도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 황련은 오래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당귀가 있습니다. 당귀는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면 이름 그대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돌아가야 될 곳은 혈맥, 그러니까 혈이 당연히 가야 될 곳에 보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을 보충해주고 혈을 보강해준다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적인 묘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음어형에 많이 사용하는 게 당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당귀를 단독으로 썼을 때 갱년기 증상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당귀를 실제로 혼자 쓰면 혈을 그렇게까지 보충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귀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당귀는 혈에 대한 중요한 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귀는 혈을 아까 돌아간다고 한 듯이 원재료에서 혈을 형성시켜주고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당귀는 혈을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좋고 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귀가 그만큼 작용을 잘 하겠지만, 내 체력이 이미 많이 떨어졌고 음이 부족하다면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을 만드는데 한계를 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은 보충해주는 최고의 명약이기도 하고, 또 혈은 자궁은 혈의 지구로서 그 혈을 보충해주는 대표약이 당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많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당귀에서 주의할 점은 뭐 다른 약과 비슷하지만 설사하거나 특히 잘 체하시는 분들, 잘 붓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적이지 않습니다. 이 보혈제들, 그러니까 혈을 보충하는 약들의 대부분 특징인데 소화가 좀 더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더부룩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당귀를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악교가 있습니다. 악교는 아까 앞전에 당귀는 혈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도와주는 약이라고 했는데, 악교는 그 혈을 만들어주는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음을 보충했을 때 그 혈과 음혈을 보통 같이 보는데 그 원재료가 되는 게 악교고, 뭐 다른 쪽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숙지향 같은 걸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악교가 대표적 원재료를 뜻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산동악교를 최고로 쳤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꼭
그 산동 지방에서 있는 거를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 아교를 3대 보물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성의 피부 미용 같은 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아까 음기, 그릇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피부 미용에도 혈이 많이 보충돼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제, 보음제로 사용된 아교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 중국에서 피부 건강을 위한 영양제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총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승마는 습열, 그 다음에 치자는 심화형, 황련은 습열과 심화가 같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당귀와 악연은 음어증에 주로 사용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상열감 또는 안면홍조에 좋은 5가지 약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더 깊은 한방내과에서는 여러 진단기기를 통해서 객관적 지표를 만들 뿐만 아니라 대표원장인 제가 직접 한약재를 선별하고 돌아다닙니다.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항상 제가 선별하고 제가 직접 관리하고 또 제가 직접 먹고 있는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최상의 약재를 제공하고 거기에 환자분에게 맞는 처방을 하고 있으니 믿고 오시면은 저희가 더 깊은 상담을 통해 더 갱년기 치료를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